렉처 13 서브 모델링 테크닉 진행하겠습니다. 서브 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 모델을 진행하면 요소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요소 개수가 많아지면 해석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퀄리티가 그만큼 좋아지려면 전체 모델에 메시를 많이 해야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해석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전체 모델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 모델에서 그 응력이 집중되는 위치는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걸 예상해서 그 부위에 모델을 다시 생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체 모델은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전체 모델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위치가 이제 여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모델은 러프하게 메시를 하고, 그리고 응력 집중이 포함되는 위치를 더 상세하게 메시를 조밀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모델을 감소하죠. 모델의 사이즈나 요소를 감소시키면 그만큼 계산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정확성도 높이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브 모델링 할 땐 전체 모델은 모델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을 줍니다. 뭐 경계 조건을 이제 이렇게 주고, 여기도 이제 경계 조건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때는 전체 모델일 때는 메쉬를 러프하게 합니다. 우리를 이것이 코어스하게 메쉬를 넣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 전체 모델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서브 모델은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 응력 집중 예상 지역의 모델은 이 부분은 파인하게 메쉬를 합니다. 그러면 모델이 두 개죠. 전체 모델 하나, 그 다음에 서브 모델 하나, 이렇게 총 두 개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 모델에서 나온 거는 이제 이렇게 응력이 이렇게 나왔는데 좀 러프하게 메쉬가 들어갔죠. 요 응력 나온 요 부분만 또 다시 이렇게 메쉬를 조밀하게 해서 전체 모델을 하지 않고 부분 모델을 합니다. 부분 모델. 그리고 나서 경계 조건을 넣어주고 해석을 하면 얘가 좀 더 파인하게 응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전체 모델에 대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응력이 예상되는 위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럼 전체 모델을 하나 그려놓고, 그다음에 서브 모델도 하나 또 그립니다. 지금은 이제 얘가 전체 모델하고 같이 보여줬는데, 우리가 서브 모델을 그릴 땐 전체 모델을 그리지 않고 이 서브 모델만 그립니다. 근데 위치는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좌표계 위치 기준으로 동일한 위치에다 얘를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얘가 변형된 그 변형량이 여기 나오겠죠. 그 변형된 양을 일부 서브 모델링 되어 있는 경계면에다가 입힙니다. 그걸 이제 컷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그 컷 바운더리를 입혀놓고 해석을 진행하면 실제 전체 풀 모델을 메쉬를 조밀하게 넣고 한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그러니까 좋은 퀄리티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인데, 처음에는 코어스한 모델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응력 집중이 예상되는 위치를 서브 모델링을 합니다. 그럼 서브 모델링 하게 되면은 이 서브 모델링의 면이 있죠. 경계면, 그 따은 면, 이 따은 면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잘랐기 때문에 얘를 컷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컷 바운더리. 그럼 이 컷 바운더리는 기존에 이 러프하게 생성한 메쉬의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변이를 여기다 입히는 거죠. 그럼 실제 조건과 유사하게 되죠. 그 상태에서 응력 집중 예상되는 부위에 응력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서브 모델은 당연히 여기는 파인하게 메쉬를 하고, 여기는 러프하게 메쉬를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모델에 대한 그 시간을 보면 서브 모델, 그러니까 전체 모델하고 서브 모델 한 게 전체 풀 모델을 파인하게 한 것보다 훨씬 더 뭐 지금 이 그래프로 봐서는 뭐 2분의 1 정도 시간을 줄였네요. 자, 지금 이 전체 구조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물을 이렇게 파인하게 메쉬를 하면은 굉장히 메쉬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일단 러프하게 메쉬를 해서 이 부분만 따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그랬더니 전체 모델에서는 약 한 135, 129, 129.55 정도가 나왔는데 파인하게 했더니 355.61 정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서브 모델을 통해서 해석을 했더니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모델은 초기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모델이 일부 모델을 서브 모델을 만들어 놓고 전체 모델에서 나왔던 경계면에서의 그 변이 결과를 여기다 매핑을 해갖고 그 다음에 파인하게 생성한 서브 모델에서의 응력을 보는 거죠. 더 파인하게 된 메쉬에서 요거는 이제 서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체 모델에서 우리가 응력이 집중되는 위치에 서브 모델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럼 이제 전체 모델에서 각 위치마다 변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라놓은 부분은 노드가 없는 위치인데 거기서 변이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다면 그 사이를 보관해서 다 변이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 값들을 뽑아서 여기다 이제 입혀주는 이 위치를 우리 컷 바운더리라고 하고 이 서브 모델에다 입혀서 우리가 해석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 요 컷 바운더리에 있는 자유도를 서브 모델에다가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압력이 있으면 그 압력은 그대로 이제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서브 모델링 해석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배웠던 펌프 하우징인데 펌프 하우징의 응력이 여기서 이제 집중되면서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 모델은 러프하게 메쉬를 하고 이 부분에 모델을 이렇게 따서 모델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서브 모델이죠. 서브 모델링이죠. 서브 모델링의 메쉬는 파인하게 또 하죠. 파인하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경계면, 이쪽에 있는 경계면에 를 컷 바운더리라고 하고 이 컷 바운더리에 있는 경계면에서의 변이를 입혀서 이 서브 모델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해석 절차를 보면 일단 스태틱 해석을 합니다. 스태틱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얘는 이제 풀 모델이죠. 풀 모델. 그 다음에 동일한 위치에 서브 모델을 생성을 하고 생성한 그 이 서브 모델의 그 해석 카테고리 내로 솔루션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세팅이 들어가겠죠. 셋업. 솔루션을 셋업에다 집어넣으면 컷 바운더리가 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해석이죠. 서브 모델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컷 바운더리 컨디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컷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디다 넣을 거냐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쪽 면, 이 세 면이죠. 세 면에다 지정을 해서 해석을 진행한다. 그러면 지금 임포트에서 그 변이를 넣어주면 우리가 서브 모델에 있는 경계면, 컷 바운더리라고 지정해 놓은 경계면에 변이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변이가 들어간 거를 통해서 나머지는 실제 풀 모델에서 적용한 그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면 더 파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응력이 크게 나온 걸 더 알 수 있죠. 세밀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검증은 우리가 서브 모델 할 위치에 근처에서 응력이라던가 변이를 이렇게 뽑아줘요. 우리가 프루브를 이용하면 선택하는 위치에서의 응력을 뽑아줄 수 있죠. 그 위치에서 뽑은 거랑 서브 모델에서 뽑은 위치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브 모델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브 모델을 지금 좀 넓게 잡았지만 요렇게 잡으면 요 위치에서 잡으면 잠시만요. 빨간색으로 해서 만약에 서브 모델을 요렇게 요 위치에서 우리가 서브 모델을 잡는다면 해석 결과는 더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좀 넓게 잡아야지 이 부분을 조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좁게 잡아갖고 거기에 경계 조건을 넣으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넓게 잡는 거죠. 워크샵 13.1 서브 모델링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우리가 이제 앞서 했던 그 펌프 하우징 부분만을 이제 해석할 건데 여기 그 지금 보면 요 부분은 프릭셔니스 서포트로 지지를 해주고 아래쪽 면은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 조건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압이 있고요. 내압이 약 한 1000 메가파스칼 정도가 걸리고 1000메가파스칼이면 엄청 큰 거죠. 1000메가파스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요 홀 쪽에 있는 면을 선택해서 이 면을 X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그런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응력이 요 부분에서 이제 크게 나올 텐데 그 부분만 이렇게 따서 이런 서브 모델로 진행을 하는데 이 따 있는 면을 컷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조건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하고 이 해석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그 모델링 WSAPPXB라고 하는 요 파일을 두 번 클릭해서 열고 그럼 이제 워크벤치 환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그럼 워크벤치 환경에서 스태틱 스트럭처럴 항목의 모델 요 부분을 에디트 또는 두 번 클릭해서 열면 자 이렇게 이제 미케니컬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바닥 메쉬는 이제 디폴트로 합니다. 바닥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 조건으로 지지를 하고 여기를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 조건으로 지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볼트 홀의 요 카운터 싱크 부분 이 부분을 create named selection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카운터 싱크 페이스 이렇게 하고 사이즈 같은 거를 선택을 해서 네임드 셀렉션을 만듭니다. 그럼 네임드 셀렉션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임드 셀렉션이 8개의 면이 이제 선택이 됐고 실제로 8개인지 한번 봅시다. 8개가 맞네요.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 조건을 잡는데 메쉬도 한번 해볼까요? 미리 제너럴 메쉬. 자, 메쉬는 상당히 러프하게 메쉬가 됐죠. 자, 우리가 이제 바닥면 요 내부에 있는 요 면을 선택해서 extend to limit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면에다가 스태틱 스트럭처를 바꿔주고 이 면에다가 프레셔를 정해서 여기를 1000 메가파스칼을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면을 선택해서 force를 선택한 다음에 X 방향 벡터가 아니라 이 벡터를 컴포넌트로 바꾸고 X 방향으로 200N을 가합니다. 네, 200N을 가하고
프릭션리스 서포트를 지정하고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여기서 네임드 셀렉션 그리고 앞서 지정했던 카운터 싱크 페이스 얘를 프릭션리스 서포트 조건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루션 항목에서 토탈 디포메이션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석이 다 됐습니다. 그럼 자, 이제 변형량이 이제 보이죠? 당연히 이 부분에서 응력이 크게 나오고 응력도 응력은 다행히 이제 이쪽에서 나왔네요. 이렇게 요 카운터 싱크 부분에서 나왔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니까 면으로 선택을 하고 요 위쪽 상부 필렛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요 세 개의 에어리얼 선택해서 스트레스를 한번 봅시다. 스트레스,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그 다음에 evaluate all result.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 선택이 되죠. 요 부분의 응력이 약 한 8018 메가파스칼 정도 나왔네요. 요 스트레스의 값으로 인해서 얘가 파괴되냐 파괴되지 않느냐 그거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석한 결과와 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메시나 때로는 엄밀하게 이제 컴퓨터 사양도 약간 좀 영향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풀 모델은 이제 끝났고. 자, 그러면 이제 서브 모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태틱 스트럭처럴을 옆에다 이제 붙입니다. 지오메트리를 가져오는데 지오메트리는 브라우저에서 서브 모델 V150 열기. 그리고 이제 모델을 리프레시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솔루션에 나온 결과를 셋업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자, 다시 얘를 리프레시. 우리가 전체 모델에서 우리가 요 부분을 땄죠. 요 부분을 이렇게 땄죠. 요 따 있는 면은 좌표계 기준으로 만약 이 좌표계에 있다. 그러면 얘도 동일한 좌표계에 모델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딴 상태로 모델이 이제 불러와지는 게 요 서브 모델 그 서브 모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따 있는 부분에서는 카운터 싱크와 컴프레션 온리를 적용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는 그 경계 조건을 넣을 필요가 없고 컷 바운드리를 해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모델이 이제 넘어왔고 그랬더니 이 모델로 들어왔죠. 그럼 우리가 정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쪽 면이 여기서의 요 면이죠. 요 면의 일부죠. 그럼 요 면에 들어간 거는 프레셔니까 여기다가 프레셔를 적용을 합니다. 프레셔 값이 1000메가파스칼. 그리고 내부에 또 요 내부에 force가 들어갔죠. force를 벡터가 아니라 컴포넌트로 바꾸고 x 방향으로 200뉴턴을 가했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서브 모델에서는 뭘 가져오냐? 컷 바운드리 구속을 갖고 옵니다. 컷 바운드리 구속은 여기가 되는 거죠. 요 면이 되는 거죠. apply. 그러면 임포트에서 컷 바운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컷 바운더리 불러오면 자, 이렇게 들어온 게 보이죠.
근데 아직 메시가 이건 너무 러프하게 되죠. 메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메시를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바디로 선택하고 메서드, 그 다음에 얘는 헥사 도미넌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면을 선택해서 요 면을 페이스 사이징으로 해서 2mm로 넣습니다. 2mm. 자, 그 상태에서 메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메시가 된. 요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헥사 도미넌트의 사이즈를 러프 글로벌 사이즈를 4mm로 하네요. 4mm로.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메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시가 이제 촘촘히 들어갔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프레셔 들어갔고, 폴스 들어갔고, 컷 파운드리, 우리가 다시 새로 생성한 엘리먼트에 입혀졌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진행합니다. 토탈 디포메이션, 이퀴버넌트 스트레스, 솔브. 자, 그랬더니 해석이 이제 나왔고, 앞서 우리가 풀 모델 했을 때는 얘가 값이 한 8,000 얼마가 나왔는데, 자, 여기 관심 부위에서 한 8,000 얼마가 나왔죠. 자, 이렇게 8,000 얼마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저 촘촘히 서브 모델로 해석을 했더니 요 위치에서 14,446 정도가 나왔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검증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풀 모델에서 컷 바운드리로 지정했던 그 위치에 응력들하고 우리가 컷 바운드리로 했던 그 서브 모델로 했던 부분에 그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게 비슷해야지 신뢰할 만하죠. 여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나왔네요. 많게는 4,000, 3,712 정도가 나왔네요. 이쪽에서. 그럼 요 값이 제대로 여기에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위치로 봐서는 요 아래쪽 부분이네요. 요 아래쪽 부분을 프로브로 해서 자, 이렇게 보면 얘도 4,000에서 3,800, 뭐 적게는 뭐 32,000까지 나왔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요 부분과 여기서 나온 값과 풀 모델에서 나온 값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요거는 매핑이 제대로 잘 됐고, 컷 바운더리를 선택하기 위한 서브 모델링 바운더리도 잘 선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